얘가 아직 진도는 안 나왔을 거야. 안 나왔어요. 어. 근데 배운 내용은 충분히 할 수는 있는 거지. 왜냐면 힘들어. 어, i의 7제곱을 쪼개보자. i의 제곱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얘를 세제곱하면 6개 나오지. 거기다 i 한 번 더해주면 7제곱 나오지. 네. 그럼 얘는 얼마야? 값이? 마이너스 1. i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i 나오지. 오. 근데 얘는 마이너스 i 7제곱이잖아. 이 7제곱이 이렇게 적혀있는 게 아니라서 i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랑만 부가 반대가 되는 거지. i 7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i라서 플러스 i 된다. 현재 우리 진도 상태가 아주 느린 상태입니다. 이거 뭐 일반적으로는 12월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정도의 상태거든. 근데 지금 1월인데 중순이잖아. 그래서 더 이상 늦게 나가면은 반도 못 봐. 자, 이거는 홀수분만 좀 예를 좀 들어볼까? 이 같은 경우에는 분배하는 거는 뭐 원래 하던 그대로. 그래서 2, 3은 6, 2, 4, 8, i. 그리고 얘가 얼마냐면 얘가 얼마예요? 3 마이너스 2i 해서 바가 돼 있으면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그 전체에다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분배하면 마3 더하기 2i. 그럼 6이랑 마3이랑 계산하면 3이 나오고 마8i에다가 플러스 2i니까 마6i.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분모의 실수화를 해줍니다. 아이고. 1 플러스 i가 있으면은 짝꿍이 누가 있어야 실수가 될까? 1 마이너스 i. 분모에 없던 1 마이너스 i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1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거지. 얘는 2 플러스 i니까 필요한 것이 2 마이너스 i. 근데 원래 있던 분자가 얘는 1이 아니라서 여기다 2 마이너스 i를 또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1 제곱 빼기 i의 제곱이니까는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겠나? 이거 몇 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i. 다음 뒤에 거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면 2는 4 마이너스 i 제곱. 그럼 얘는 얼마 될까? 5. 5분의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요렇게가 실수가 나오거든. 2. 다음 요렇게도 실수 나와. 얼마 나오지? 요렇게 곱하면 i 곱하기 마이너스 i지.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고 i 제곱이잖아. 아이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붙어있네? 플러스 1. 그래서 2 나오는 거에다가 1을 더하기 때문에 실수 부분이 3이 나와. 그 다음에 2i고 마이너스 1i니까 플러스 i. 그리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구분하기 위해서 통분을 해줘야 되겠지. 통분하면 한 번 써버리자. 몇 분의? 10분의.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하는 거고 5 곱하면 5 마이너스 5i. 여기 얼마 곱하는 거고 2를 곱하면 6 곱하기 2i. 6 더하기 2i.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만 따로 묶을 거거든. 그래서 실수 부분은 10분의 11. 그다음 요거랑 요거를 따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빼버리고 10분의 3i.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니까 되겠나? 그래서 너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풀면 똑같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연산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정시에 배웠던 특징을 써먹는 거거든. 어떤 복소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가 어떤 수다? 실수. 실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가 돼야 돼? i는 있어. i 앞에 붙어있는 허수 부분이 허수 부분이 0이 돼야지. 그래야 이제 실수가 되거든. 그러면 허수 부분이 누가 나오는 걸 봐봐. 이렇게 하면 실수거든. 이렇게 보면 허수가 나오지. 그럼 얼마 i야? x 제곱 i가 되겠지. 다음 이거는 실수지. 왜냐면 실수 x가 있기 때문에 x는 실수인 거야. 다음 얘는 허수지. 얼마 i야? 마이너스 1i지. 그래서 요게 i 앞에 붙어있는 요 부분이 얼마가 된다고? 0이 돼야지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앞에 실수가 얼마 나오든지 그건 상관없어. 허수 부분만 0 되면 되는 거야. 그럼 x고 마이너스 1이 0 되기 위해서는 x는 얼마다? 또 플러스 마이너스 1. 제곱이 1 된다 했으니까는 그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네, 그런 의미고, 밑에 거는 순호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실수 플러스 실수 i에서 순호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지? a는 0이고 동시에 b가 0이 아니다가 나와야 돼. 이거를 빠뜨리면 안 된다. 이거 b가 0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a도 0, b도 0이면 그냥 실수 0이 되는 거야. 허수가 아니야. 그래서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은 0,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라 동시에 이게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 더하기 실수 i로 정리될 건데, 얘가 만약에 는영이라면은 실수 부분이 얼마고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 되어야 한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또는 뭐 실수 더하기 실수 i가 실수 더하기 실수 i랑 같다. 그러면 조건이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된다. 이용하는 거라서 나온 이 식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 지어 놓으면 돼. 그래서 실수 파트 구분 짓고 허수 파트 구분 짓고, 얘도 0 되고 얘도 동시에 0 되는. 그럼 이제 연립 방정식 푸는 거지 뭐. 이거랑 이거 두 개 푸는 거니까 2원 1차 연립 방정식 푸는 거지. 그런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거 Z는 보통 어떤 복속수 할 때 쓰는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값이 얼마냐면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값이 약간 복잡하게 나왔네. 이 복잡하게 있는 형태를 그대로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아주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줘줬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다? 간단하게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분모 실수화를 해서. 그래서 여기 분모의 켤레의 복소수인 1 플러스 i를 분모 문자에 곱해서 실수화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얼마나 돼요? 1 플러스 2분의, 이렇게 하면 실수, 이렇게 하면 실수. 1 곱하기 2는 1이고 3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마3이고, 그래서 실수가 마이너스 2. 3i에다가 1i니까 몇 i? 4i. 그래서 이렇게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허수 부분이 2i 이렇게 정리되겠지. z는 이렇게 나온대. z의 값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또 그대로 써먹냐? 이걸 또 그대로 대입하면 그래도 복잡해. 왜? 3차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때 이 방법을 아마 겪어봤을 거야. 이 방법으로 문제 푼 게 있을 거야. 무리수 나왔을 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z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나왔으니까 z 플러스 1이 2i 이렇게.
그때는 아마 중학생 때는 이게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바꿨을 거거든. 그거랑 그 같은 비슷한 맥락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얘를 치환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z 플러스 1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네. 근데 보니까는 눈에 띄어 안 띄어? 안 돼요. 안 뜨지. 왜냐하면 얘들은 1차식이 아니거든. 차수가 높아져 있어. 그럼 얘도 차수를 높여버려.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양변 제곱. 그래서 얘도 제곱하는 김에 실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얘가 얼마다? 얘를 이항해 버리면 마이너스 5. 아, 그러면 요런 모양은 눈에 보일까 문제에서? 네. 차수만 한 게 높다 뿐이지 이게 이제 눈에 보일 거거든 이게. 그럼 이거 z로 묶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z로 묶어줘. z로 묶어줘. 그러면 우리가 딱 만들어 놓은 요 모양이 눈에 보일 거야.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5로 바꾼다는 거야. 그럼 요건 다 0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뒤에 얘만 남아. 그럼 실제 z가 요거였으니까 얘다 더하기 1 해주면 되는 거야. 끝. 그래서 있는 고지고대로 대입해서 문제 푼다. 이거는 중학생들이 했던 문제풀이고, 고등학생은 요거를 우리가 써먹기 좋게 형태 변화를 가져가서 문제를 푼다가 고등학생용이거든. 근데 이거 형태 변화 가져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미리 풀어봤잖아.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뭐 풀이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제일 간단하거든. 그래서 이 경험이 쌓이면은 이 문제 형태 변화하는 거네 하고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얘 같은 경우도 이걸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값을 일일이 대입하면은 너무너무 복잡한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자체를 반복되고 있으니까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없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는 공통수가 누구야? 알파 바. 그럼 남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남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는 공통수가 누구야? 베타 바. 그 남는 게 똑같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는 알파 바로 묶어주고 뒤에는 베타 바로 묶어주고 공통수가 공통수가 있으니까는 얘로 묶어주고 남는 거 가로 안에. 그리고 잠깐만, 코가 안 들어가린다. 코가 안 들어가니까 기침이 나네. 그래서 그리고 발을 씌우고 더하기 한 거나 그다음에 더하기 하고 발을 씌우거나 그 결과가 어떻다 그랬지 저번 시간에? 똑같다. 근데 문제에서 바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냥 바 더하면 간단한데 문제에서는 그냥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바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켤레 분수를 만들어서 계산해도 되지만은 그냥 두 개 더한 다음에 결과물에 바를 씌워도 되거든. 그게 조금 0.1초는 더 빠르거든. 그래서 풀이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 두 개 더한 거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이 두 개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나오지. 근데 여기다가 얘를 곱한다는 말은 얘랑 얘랑 서로 어떤 관계야? 켤레. 여기다가 이제 부만 다른 마이너스 2 플러스 2i를 곱하겠지. 그럼 얘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돼서 실수화가 될 거거든. 그래서 얘의 제곱 빼기 얘의 제곱 하면은 2는 4 빼기 2i 제곱이니까는 4i 제곱.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8 나올 거야. 켤레는 씌워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나, 결과에다가 다시 그냥 마지막 씌워버리나, 결과가 똑같다.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소수와 켤레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할 때 어떤 복소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식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을 보니까 얘는 Z 바 Z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 얘 이름은 그 값이 아니야. 어떤 복소수 Z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름이지 값이 아니거든. 그래서 얘를 값으로 변환시켜 줘야 돼. 근데 모든 복소수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해놨다고? 실수 더하기 실수 i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나오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만약에 2개, 3개, 여러 개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실수 더하기 실수 i 뭐 이런 식으로. 다만 a와 b는 실수. 문제는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값입니다는 뒤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요 뒤에 거 요거 빠뜨리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z가 뭐 이런 값입니다 하는 순간 z 바도 부가 바뀌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정의되겠죠. 그러면 요 이름 대신에 실제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대신에 이름 대신에 실제 값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좌변에서 실수분과 허수분 구분하고 우변의 실수분과 허수분과 비교를 해서 좌변의 실수분이 a 빼기 b면은 얘가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고 허수분이 5a 빼기 b가 됐으면 얘가 6과 같아야 된다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풀어내는 것은 연립일차 방정식이니까 ab 값이 나올 겁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오늘 질문했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 잠깐만 좀 추운가? 자, 이거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 된다는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규칙성이거든. 어떤 규칙이냐면 원래 i가 있었어. 여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해버려. 그럼 i 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 값은 얼마야? 마 1. 여기다가 i를 한 번 또 곱해버려. 그럼 i 몇 제곱? 세제곱. 그러면 값은 얼마지? 제일 간단하게 바꾸면 마이너스 i. 또 여기다가 i를 또 곱해. 그럼 i 몇 제곱? 4제곱. 이 값은 1. 여기다 i 또 곱해. 그럼 i 몇 제곱? 5제곱. 근데 i 5제곱은 1에다가 i를 곱한 거라서 또 얼마? 또 i. 그래서 이게 계속 뺑글뺑글 값이 도는 거야. 1, 2, 3, 4 제곱 그게 그 서클이 5, 6, 7, 8 똑같고 9, 10, 11, 12 똑같고 이렇게 계속 뺑글뺑글 도는 그런 규칙이 있어. 얘는 언제 써먹냐면 뭐 i의 100제곱 이거 얼마일까? 이걸 찾을 때 써먹는 거거든.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i 4제곱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1에 몇 제곱 해버리면 그 1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4제곱을 이렇게 묶어주면 제일 간단해. 그럼 얘는 25제곱 하면 100 되거든. 그래서 1에 25제곱이기 때문에 값이 얼마? 1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아무리 커도 이 i는 허수단위 i는 훅 줄여줄 수가 있어. 이해되니? 그럼 올해가 2023년이지. 그럼 얘가 얼마인지 계산해봐야 돼. 그냥 문제에서 2023이라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얼마로 묶어버린다고? 4제곱. 그럼 4, 5, 20. 6까지는 안 되네. 4, 5, 20. 505제곱하고 얼마 남아? 3제곱. 근데 얘가 1이기 때문에 1의 얘 제곱은 그냥 1.
얘 소곱. 그럼 I 세제곱이 얼마나고? 마이너스 I. 그래서 I의 2023제곱은 마이너스 I와 똑같다가 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리고 중학생 때는 이런 걸 배웠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얼마예요? 하면 얼마나 그랬어? 루트 AB. 그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가 얼마나 배웠어? B분의 A 이렇게 배웠지. 근데 지금은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들이 생겨. 언제 그러냐면은 첫 번째 곱하기일 경우에는 둘 다 AB가 음수일 때, AB가 둘 다 음수일 때, 두 번째 나누기에는 분모만 음수일 때. 분모만 음수란 말은 분자는 뭐라는 얘기야? 음수가 아니다. 그럼 0이거나 양수다 되는 거지. 0이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곱하기에서는 둘 다 음수일 때고, 분모 꼴 때는 분모만 음수일 때야. 얘는 간단히 보면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 3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꾼다 했지 표현을. 루트 2i와 루트 3i로. 왜냐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2거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지. 근데 얘가 i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i 곱하기 루트 2라서 이 루트 2i거든.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근데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얼마나 된다고? 루트 6. 그럼 끝나면 좋겠는데 아직 얘랑 얘랑 안 곱해져 있잖아.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해서 루트 6만 쓰는 게 아니라 루트 6 앞에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분수꼴 됐을 때는 분모만 음수니까는 분모에 음수를 넣어볼게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표현이 되잖아. 그리고 분모는 항상 실수로 바꿔줘야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구분이 되잖아. 실수화하기 위해서 i를 곱하고 여기도 i를 곱해.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얘는 루트 3i. 그럼 이거는 루트 마삼과 원래는 똑같은 말이었거든.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마삼. 그래서 이 루트를 한 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루트 그냥 쓸 걸 그랬나?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 알맹이가 이렇게 들어가 쓸 수가 있어. 원래 이거 합쳐가지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쓴 거랑 똑같아.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나 루트 2분의 마삼이 똑같아. 근데 이거 아직 처리 안 되는 거 요거. 요 분모의 마이너스 얘 때문에 생긴 마이너스가 앞에 하나 달라붙는 거야. 얘 곱하기는 각자 가진 i가 있어가지고 i끼리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생기는 거 올리고, 그다음에 분수 꼴 때는 분모 실수화하는 과정에서 원래 분모에만 i가 있었는데 i 곱하면서 분자에 없던 i가 생기고 분모의 i는 마이너스 1로 변해버려서 앞에 마이너스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요렇게까지 있으니까는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곱하기 뭐를 했어요. 그럼 이게 항상 얘가 됩니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이건 틀린 거다. 얘와 얘의 부호를 모를 경우에는 얘가 될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지를 모른다. 경우의 수를 가려줘야 한다. 얘는 차수를 낮추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얼마 되냐면 얘는 i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고 얘는 1이잖아. 얘랑 얘랑 다음에 0 되지. 얘랑 얘랑 다음에 0 되지.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거 한 세트 얘를 다 더하면 0 된다. 그러면 이게 101제곱까지 있잖아. 그러면 이 4개를 한 묶음으로 치면 0 되는데 그럼 몇 묶음까지 나올 수 있냐? 그럼 1부터 3까지 묶었어. 그럼 0이야. 5부터 8까지 묶었어. 0이야. 그래서 이 4개씩이 몇 묶음 나오냐? 이거는 나눠보면 되겠지. 4개씩 빼낼 거예요. 8, 5, 그럼 1.
4개씩 빼냈더니 마지막에 한 개 남는데 4개씩 빼는 25묶음 전부 다 0이고 마지막 얘 하나만 값이 남았어. 근데 얘는 계산해보나 마나 앞에서 한 묶음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온 차례가 이 첫 번째 얘인 i랑 같아질 거야. 그래서 얘는 i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더하기 i 4제곱분의 1 얘도 값이 얼마일까? 얘도 보면은 i분의 1 그다음에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분의 1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이지 얘는 1분의 1 되겠지? 그럼 요거하고 더하면은 0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0 이것도 이제 4묶음 해버리면 0이 나와. 그래서 얘는 묶을 건데 1부터 묶지 말고 이렇게부터 묶어야 4묶음씩 묶어야지 이렇게 한 세트가 된다. 그럼 얘는 1부터 쉬운 제곱까지니까는 4묶음을 묶으면은 아이고 이걸 안 썼네. 그럼 끝에 2개 남지. 그럼 4묶음씩 12개 나오고 가로가 12번 나오고 마지막에 2개는 항으로 남아있어. 49분의 1 i 쉬운 제곱분의 1 이렇게 2개 남아있어. 끝에 2개가 그리고 앞에 1도 남아있지.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얘는 속어 1 더하기 얘 2개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끝났으니까는 얘가 뭐 될 차례야? i분의 1 될 차례고 그 다음 게 제곱분의 1 해서 이렇게 남는 거야 식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얘랑 소거 될 거고 그럼 얘만 남는데 얘 실수해주면은 i 곱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i라서 마이너스 i. 그래서 그 거듭제곱에서 한 묶음이 0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푼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따뜻한데. 다음. 자, 얘는 다짜고짜 10제곱 하려고 그러면은 돼, 안 돼? 되긴 되지만은 그 한 개, 2개 있을 때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4제곱이든 우리 배웠잖아. 1, 2, 1, 3, 3, 1, 1, 4, 6, 4, 1 배웠잖아. 할 수도 있겠지만 복잡하지. 10제곱까지 가려면. 그래서 이걸 바로 전개하라는 뜻은 아니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주면 어떨까? A의 10제곱 구하라 이렇게 줬으면은 우리는 뭐부터 찾아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모양을. 만약에 이런 값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A의 제곱을 해놓고 여기다가 5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10제곱 한 번에 하니까 힘드니까 제곱한 거에다가 다시 5제곱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제곱을 해버리면 얼마냐면 2i가 나오는데 그럼 2i의 5제곱이 얼마나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되겠지? 그다음에 얘도 쉬운 제곱 이거 뭐 한 번에 하는 얘기 아니겠지. 뭐 할 수도 있지만 노가다 하면. 그래서 이것도 요 안에 있는 게 실제로는 간단하게 바꾸면 얼마인지부터 알아보면 좀 좋아. 근데 얘는 분모에 그 i가 있어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네. 그럼 분모를 실수하려고 그러면은 얘는 루트니까 제곱해주면 실수가 되겠는데? 그래서 얘도 제곱을 일단 알아보자. 제곱을 한번 해보자. 제곱. 그러면 얘가 제곱만 해줘도 간단하게 바뀌네. 그럼 요거의 절반인 얘 50이었나? 그럼 25제곱 하면 끝나는 거지. 요거의 25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 i의 25제곱은 아까 차수 낮추는 4제곱 묶어가지고 하는 방식 쓰면 되는 거고. 다음 얘는 플러스 i랑 똑같고 얘는 마이너스 i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냥 알아두면 외워두면 좀 편한데
어차피 1 마이너스 i에다가 켤레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제곱이 될 거야. 얘는 2분의 요거 제곱이 1, 요거 제곱이 마이너스 1, 둘이 두 배가 플러스 2i. 그래서 1 소거돼버리고 2분의 2i라서 i로 변해. 그래서 이 실수하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가 있으면은 얘가 값이 얘가 나와. 분자에는 얘가. 실제로는 분모 실수화를 통해서 값을 얻어내는 거지만 우리 자꾸 부동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리면 좀 편해. 1 플러스 마이너스 꼴이다. 그럼 분자에 있는 값이 된다. 다음에 얘는 곱했는데 곱하기에서는 어떤 경우에만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온다고? 근원의 값이 둘 다 음수일 때. 둘 다 음수가 아니면은 이거 안에 합쳐가지고 한 번에 계산한 거랑 똑같은 결과야. 얘랑. 그래서 얘는 그냥 곱하기 하면 돼. 원래 그냥 그대로. 근데 얘는 뭐야? 둘 다 음수거든? 그럼 얘는 계산하는 결과가 뭐냐면 루트 원래 얘랑 마3이랑 마12 곱하면 얼마지? 36인데 이걸로 끝내지 말고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줘야 돼. 그래서 36인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그다음 얘는 분모만 음수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합쳐주는데 마이너스 하게 달아줘야 됩니다. 얘는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어. 그냥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곱할 때는 둘 다 음수, 분수 꼴 때는 분모만 음수. 그럴 때는 원래대로 계산한 결과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한 개 더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다 i로 바꿔도 돼. 얘를 루트 3i 곱하기 루트 12. 근데 루트 12 적을 때는 당연히 2 루트 3 이렇게 적겠지. 더하기 루트 3i 곱하기 루트 10이니까는 4, 3, 10이니까 2 루트 3 하고 i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바꿔 적어도 돼. 결론은 똑같아. 이거 계산하면은 루트 3 루트 3이라서 3, 2, 6i. 그다음에 루트 3 루트 3이라서 2, 3은 6인데 i라서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해도 나중에 똑같은 결과물들이 나와. 뒤에 거 마찬가지 하면 똑같이 바로 나올 거야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곱할 때 둘 다 음수냐 분수 고를 때 분모한 음수냐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푼 거지만은 사실은 i로 바꿔서 푸는 것이 더 편해. i가 좀 익숙해지려면은 i 제곱 마이너스 때 이거만 하면 되거든. 그다음에 오늘 난로가 한 명이라서 좀 평소보다 추운 건가? 난로가 두 명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온도가 높은데. 애들이 왜 이렇게 자주 아프니? 얘는 합쳤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버렸네? 그 의미는 뭘까? 그래서 여기 주는 힌트가 그리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만큼을 준 거야. 그걸 알고 풀 건데 그러면 얘는 음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그놈아 풀 때 어떻게 풀려? 알맹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한 개 붙여야 된다. b가 음수잖아. 전체가 풀리면 마이너스 b. 그다음에 요거는 양수잖아. 양수. 음수에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양수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풀린다. 그래서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온다. 알맹이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부호 결정은 양수면 그 모양 그대로 꺼내고 음수면 그대로 꺼내고 전체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준다. 요 판단. 그래서 복소수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고,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사실연산밖에 없어.
거기에 자신전산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존재로 켤레 복소수라는 게 등장하는 거고. 근데 그 존재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정의이기 때문에 걔를 이용해서 높은 차수가 낮아질 수 있다거나 4개 세트가 반복된다거나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거야. 다음 2차 방정식, 이제 방정식 파트 들어가네요. 방정식 파트는 늘 중요합니다. 얘는 그냥 어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끝이지만, 방정식은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수학 그러면 계산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제일 많이 계산하는 게 방정식 함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워밍업. 그래서 여기 특강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알던 내용인데 한번 되짚어 봐라 라는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한 페이지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문제. x에 대한 식입니다. ax는 b, a, b는 실수. x 값 찾아보세요. A분의 B. 끝. 끝인가요? A분의 B 아니에요? 끝. x는 a분의 b. 쌤, 저 이렇게 배우는데요. 뭐 더 다른 게 있어요? 끝. 어, 그래서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차이점 하나 또 그거야. 중학생들은 단서나 조건 이런 걸 자세히 안 봐도 그냥 문제없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고등학생 거는 얘기했지만 점 한 개도 놓치면 안 된다. 저번에 나한테 질문할 때 문제 요약한 걸 보여주고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 그때 내가 1번 이렇게 가정하거나 2번 이렇게 가정해야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가 있고 A랑 B랑 C랑 같을 때가 있다. 이거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했었거든. 근데 그 문제에 뭘 안 적어놨냐면 A, B, C가 다 양수입니다. 조건 안 적어놓고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준 거야. 근데 문제에는 실제 적혀있는 게 A, B, C가 양수면 적혀 있었거든. 그럼 얘는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바로 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 문제에서는 조건이 없으면은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 여기서 뭐라 했냐면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한 적 없어. 그냥 x에 대한 식입니다 그랬지. 1차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1차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a가 0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다 붙는 거지만, 여기서는 a, b가 실수이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경우의 수로 구분하는 거야. a가 0이 아니면, 그럼 0이 아니면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a분의 b 하면 끝이 나. 근데 a가 0이면 어떡할 건데? 근데 b가 0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럼 좌변은 x에 뭘로도 뭐가 돼? 0. 우변은 0이 돼야 안 돼. 그럼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a는 해가 뭐다? 해가 무슨 없지. 뭘로도 갖다가 안 되는데 0은 0이 아닌 값 되는데 같지가 않지 절대로. 그래서 해가 없다를 방정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불능, 해가 없기 때문에 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능이라고 그래. 그리고 세 번째, a가 0인데 b도 마침 0이야. 그럼 좌변은 뭐가 돼? 항상 0 곱하기 x니까 0, 우변도 0. 그럼 0은 0이네? 그럼 얘는 뭐야?
어떤 엑셀로 다 성립하잖아.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에서는 뭐라 하냐면 부정. 너무 많아서 뭐라 정할 수가 없어. 부정. 원래 나와야 하는 해의 개수를 초과하는 식들을 부정이라 그래. 원래 두 개의 해가 나와야 되는 2차식인데 뭐 세 개, 네 개 나와. 그럼 부정이야. 얘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고등학생 내용인 것만 내용이니까 조금 지문이라든지 앞에 나오는 조건, 뒤에 나오는 단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챙겨서 문제를 푸세요. 그런 내용이고, 자 2차 방정식 들어갑시다. 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요식이지. 이렇게 표현하면은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거든. 다만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이 뭐다? n이 0이 아니다. 2차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BC는 뭐 0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을 풀 때 제일 쉬운 풀이는 뭐예요? 중3 때 2차 방정식 풀었잖아. 근데 답을 구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였어? X자 1수분해가 제일 쉬운 거 아니었어? 그 1수분해가 제일 쉬운 방법이야. 근데 1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럼 뭐 했어? 어떤 공식을 적용했을 텐데. 해를 다른 말로 근데 근해 공식. 1수분해가 되면 쓰면 편리해. 근데 답이 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얼마 나오고 이러면 1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근해 공식 써야 돼. 그래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이수분해를 하거나 안 되면 근해 공식 풀면 돼. 왜냐면 근해 공식은 100% 답이 나오게끔 해주는 공식이거든. 다만 간혹 그런 친구들 있더라. 짝수 공식을 안 써봤어요. 이런 친구들 있더라. 짝수 공식 외우고 있니? 지금부터는 필수 과정이야. 원래도 중3들이 짝수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그때 안 배웠다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짝수 공식은 뭐냐면 얘가 1차 계수가 b지. 근데 짝수라는 개념 자체가 2 곱하기 정수가 짝수거든. 2 곱하기 정수가 짝수야. 그래서 2 곱하기 얼마가 되어 있는 이동식은 짝수 공식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1차 계수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런 거는 이거 짝수가 아니네. 그럼 일반 공식이야. 근데 x제곱 플러스 뭐 8x 마이너스 7은 0. 짝수네. 그럼 얘는 짝수 공식을 써야지 편리하게 답이 나와. 일반 공식 써도 답은 나오지만 아주 복잡해져. 그래서 이럴 때는 짝수 공식이 뭐냐? 일반 공식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요거야 요거.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거 공식 유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할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원래 2b인데 얘가 짝수기 때문에 2 곱하기 얼마라고 해서 2b 프라임하고 바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1차 계속 짝수 나올 때 근을 유도하는 방법. 2차 계수를 1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a는 묶어줘야 되겠어. 근데 얘는 능정이라서 양변을 a로 나눈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처음에 나누기 a.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2b 프라임 x. 그 다음 c는 이항합시다. 마이너스 c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c 됐나?
다음에 요 과정에서는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오게 만들어주는 거야. 1차항 개수가 누구냐면 얘야.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2b 프라임 x인데 1차항 개수의 반이 얼마야?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초등학생도 금방 답해. 나누기 하면 되잖아. 얼마야? a분의 2b a분의 b 프라임 곱하기 2분의 1 또는 나누기 2. 근데 걔는 뭐 알아? 제곱하면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되겠나? 그리고 이게 없던 값이기 때문에 우변에도 똑같이 이게 더해줘야지 좌우변 성립하겠지 들어가. 근데 원래 있던 상수항 써주면 되고. 그 다음 과정은 좌변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거고 우변은 통분이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묶을 건데 이게 a분의 b 프라임 a분의 b 프라임에서 두 개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1x 1x 해서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딱 맞서 떨어지거든. 그래서 x 더하기 얘 원래 절반인 요값 a분의 b 프라임이 와서 완전 제곱이 될 거야. 우변 통분하게 되면 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다 곱하기 a를 하니까 곱하기 a를 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리고 제곱을 떼버리면은 x는 a분의 b 프라임 아니고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잖아. 근데 얘가 a 제곱이라서 얘는 근호를 벗어날 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분자에 대만 써보면 분자 얘는 완전 제곱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써져야 돼. 그러므로 x는 얘를 이항하게 되면은 a분의 얘 플러스 b 프라임이었다가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이 프라임 어디 갔냐 ac. 그래서 요게 짝수 공식이고 알겠지만 요 안에 들어가는 요 파트가 짝수 판별식이라서 얘를 4분의 d라고 표현할 거야. 요거 모르면은 앞으로는 힘듭니다. 짝수 공식, 유도 과정, 결과, 짝수 공식의 판별식 이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뜨뜻해. 네, 책에 있는 거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이 장식은 중학생 때 했던 거 그대로 왔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등학생 때 중3이랑은 달라야 되는데 내용은 똑같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이도를 좀 더 높여야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파트가 조금 어려워. 자, 뭐 이건 특별히 설명할 게 없겠지. 얘는 그냥 풀면 돼요. 정리해서 2차식 만들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다 풀면 돼요. 근데 2차식에서 개수들이 뭐 2차항도 있고 1차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잖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수가 누굴까? 2차항. 모든 방정식이 최고차항 개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가져. 제일 중요해.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복잡하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간단하게.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켤레 복소수처럼
합차공식을 써먹을 수 있게끔 유도해주면 돼. 그러면 2 빼기 1 돼가지고 1x 될 거거든. 그래서 양변에다가 얘 켤레인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줘 버려. 그럼 최고차항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인수분해가 좀 쉽게 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해. 최고차항이 복잡해버리면 문제 풀기 어려워. 그래서 곱해줘 버리면은 식이 이렇게 변해. 이렇게 이런 형태는 요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이로 묶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3 x 플러스 2로 묶어버리면 루트 2 플러스 1 되거든. 요거는 얘 곱하기 얘라고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얘 곱하기 얘로 부호 판단은 1차항 계수로 봐야 되니까 이거 부호 판단하면 둘 다 마이너스가 돼줘야지 같아지겠지. 근데 이게 2루트 2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1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요 전체가 오고 여기는 그냥 1만 나와야 되겠다. 그다음 2루트 2에다가 이러면 2루트 2 마이너스 2 마3 되네. 2루트 2에다가 마이에다 여기까지 할까 마3.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항상 간단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봐봐, 이거 잘 봐야된다고. x에 대한 뭐라고? 그럼 a는 얼마가 아니다? a는 얼마가 아니다? 문제를 보고 말해야지. 1이 아니다. 이게 전제에 미리 깔리는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a는 1이 아닙니다가 문제 조건으로 주어진 거랑 같습니다. 근데 한 근이 얼마예요? 한 근이 1. 근이 어떤 문자의 값을 말하는 거야? 어떤 문자의 값을 말하는 거야? x. 그래서 x에다 1 넣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1 넣었더니 식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이 얘 또는 얘잖아. 그래서 조건이 필요한 거라고. 조건에서 a는 얼마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얘는 해가 될 수가 없어. 조건 때문에. 그래서 a는 2가 된다. 요것만 택해야지. 둘 다 택하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2가 되기 때문에 2 대입하면은 완벽한 식이 나와서 그냥 일반적인 2차 방정식 풀이가 될 겁니다. 근이 얼마다 그러면 그건 대입하면 돼.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풀면 끝이다. 이 모든 절대값 풀이의 기본이야.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때하고 x가 0보다 작다 이때 구분해서 풀면 되고, 요거는 x가 얼마보다? 1보다. 그래서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결국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알맹이가 0보다 작다기 때문에 x가 결국에는 1보다 작다. 이 두 가지 구분해서 풀면 끝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야. 봐봐.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나? 이거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했잖아. 작을 때. 그럼 얘는 모든 실수 중에서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해가 있는 거 없는 걸 찾아보겠다. 그런 의도거든. 예를 들어서 답이 x는 뭐 3 이렇게 나와버려. 풀어봤더니.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중에 3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3이 나왔더라도 얘는 이 조건에서는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한 이 범위 중에서 해가 나와야지 해로 인정이 돼.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풀이로는 계산 결과로는 얘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고자 한 범위에 없는 값이면은 여기는 애초에 보고자 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요 속에서는 없다가 되는 거야. 안 나온 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속에서는. A 바구니, B 바구니 했는데 첫 번째 A 바구니에서 답이 있는 거 찾아보려고 했어. 근데 답은 B 바구니 두 논이 있어. 그럼 A 바구니에서 얘만 보고 이렇기 때문에 A 바구니에는 답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가 되는 거야. B 바구니에 답이 있더라도. 이해되죠?
그런 문제 한 번씩 나오니까는 주의하시고. 이거는 활용 파트니까는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우스는 뛰어넘고 107초까지 진도를 뺄 테니까는 조금 힘이 들어도 이거 따라와야지 좀 방학 동안에 내용을 보고 들어갈 것 같아. 이거 수요일까지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었는데 양이 너무 많으면은 1분은 뛰어넘어. 하다가 뻥쳐가지고 아이 못하겠어 포기하는 건 진짜 멍청한 거고, 하다가 적절히 나한테 맞게 조정해서 끝까지 따라오는 거는 현명한 거야. 그 조절 좀 잘해야 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해돼요? 학생 입장에서는 조절하면서 오는 게 현명한 거야. 오케이.